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22일 4월 22일이죠. 러시아 최대 무기고 중에 한 곳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발생했죠.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폭발 사고 지역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북동쪽으로 약 75km 떨어진 블라디미르 키르자흐 마을이라고 합니다. 인근의 한 군부대에서 일어났다고 보고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 밀리타르니는 이곳이 러시아 포병국 산하 제51 병기창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큰 무기고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인근 지역이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 무기고에는 중구경 포탄과 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기가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폭발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실험실로부터 첨단 무기 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진 작업장도 있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폭발은 1차 폭발 이후 강력한 2차 폭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0만 5천 톤의 무기들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폭발력은 가공할 만하죠. 그러니까요. 히로시마 원폭의 7배와 맞먹는 폭발력이었다. 이렇게 보도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현지 시간 22일 전합니다. 이날 러시아 국방부가 블라디미르 서부 지역의 한 탄약 창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하면서 이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인근 마을 주민들이 대피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폭발의 원인은 실수로 터졌다고 하는데요. 당국의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들은 우크라이나의 사보타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일 가능성으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죠. 대낮에 현지 주민들 말로는 폭발 직전 드론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이렇게 증언했고요. 무기들이 야외 저장구역에 적재되기도 하고 하역되기도 하기 때문에 무인기 공격에는 아주 취약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드론 공격이 원인이었다면 목표 지점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 장거리 드론일 가능성이 크죠. 네, 다음은 우크라이나의 그 종전 협상 이 관련 소식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마디로 지지부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24시간 이내에 전쟁을 내가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했었죠.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1월 20일 취임했으니까 3개월이 지났죠. 근데 이유는 러시아가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가면서 종전 협상은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의지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종전 협상 문제에 고민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법이고 뭐고 밀어붙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 영유권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평화협정의 일부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이 말했다고 지난 18일 보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다. 어떤 경우에도 러시아에 양도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듭 강조해왔죠. 그런데 이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전제를 무시하고 이런 말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푸틴에게 호재를 만들어줄 가능성을 제기한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푸틴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영향권에 두기 위해서 이 지역의 인구 구성을 변경했지요. 그리고 시민권을 강제로 부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해왔는데 결국 푸틴의 의도대로 푸틴만 좋은 일 시킨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휴전을 서두르다가 금도를 넘는 독단적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비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요, 문제가 커지죠. 국제사회는 국가 간의 강제 병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달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단칼에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멋대로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해주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제법이나 조약은 무력을 사용해서 남의 나라 영토를 탈취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다 모두 휴지 조각이 되고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과거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양육 강식이 통하는 세상이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림반도 영유권 얘기를 꺼내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죠. 만약 러시아가 내가 평화협상에 실패해서 전쟁을 멈추는데 실패했고 또 그것이 러시아 탓이라고 판단되면 러시아산 석유에 2차 제재로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의 25%에서 5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2차 관세는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모든 국가나 기업이 미국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압박하겠다는 조치죠. 러시아산 석유를 사는 국가나 기업은 앞으로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매체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불만을 푸틴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기 불편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푸틴은 특히 우크라이나에 과도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죠. 우크라이나의 대선을 다시 실시해야 된다. 젤렌스키 대통령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런 주장,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도력을 깎아내리고 사실상 축출하려는 의도를 비췄다고 트럼프 대통령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모두 푸틴이 평화협상을 지연시키기 위한 구실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질질 끌기 작전으로 나오면 평화협상을 우리는 그만둘 수 있다. 손 떼겠다. 이런 얘기를 꺼내들었죠. 그래서 푸틴은 하루 만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리가 양자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 주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휴전회담, 평화회담이 가시밭길이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건 미리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장애물이 여기저기 곳곳에 산적해 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은 어찌됐든 멈춰야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